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었던 수업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우린 제조를 배우고 있고요. 제조란 물건을 만드는 활동이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설계도, 도면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재료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재료는 나무, 철,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중에 우리 지금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수업 주제가 무엇이죠? How to use petroleum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페트로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유인데요. 왜 플라스틱을 이야기하지 않고 석유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석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석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석유란 무엇이냐? 석유라고 말하는 거는 돌에서 나온 우리가 물 같은 건데요. 이 물은 탄소하고 수소하고의 결합물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필기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자면 하나의 탄소와 4개의 수소로 구성된 메탄에서부터 수십 개의 탄소 원자 및 수소 원자 결합된 탄화수소 화합물까지 다양한 화합물의 혼합 물질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의 수소랑 4개의 산소가 있는 걸 우리가 메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많아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들을 보고 우리는 얘네들이 모조리 다 모여있는 이 뭉치를 우리는 석유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즉 우리가 석유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는 거고요. 이 석유 안에는 가장 많은 구성물이 탄소랑 수소이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질소, 헬륨, 이산화탄소, 소금, 황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예를 들면은 경유나 휘발유나 등유나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는 불순물은 제거해주고 그 다음 불순물 제거된 이후에 이런 탄소랑 수소랑 화합물을 우리가 종류별로 나누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실제로 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석유에 대해서 일단 여기가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그럼 한 가지 이것부터 물어볼까요? 석유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죠?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 이야기하면은 보통 중동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건 맞는데요. 실은 그런 나라에서만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지도 잘 못 그리지만 대충 그려보자면 여기가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유럽과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과 브라질 같은 데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생산이 되는 게 중동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여기에서만 석유가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요. 유럽에서도 생산이 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생산이 되고 하물며 미국에서도 우리가 석유는 생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가 실제로 생산되는 곳을 우리가 보자라면은 국가별 산유량 비중을 본다라면은 실제로 중동과 사우디도 많이 생산하고요. 하지만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그리고 미국도 많이 생산한답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전체 생산량에서 18%나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석유 기업 1위는 우리가 중동에 있는 아람코라는 기업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 외에는 2위, 3위 그쪽으로 가본다면 미국 기업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럼 이런 석유가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석유가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미국산 석유 써본 적 있나요? 놀랍게도 우리 미국산 석유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석유를 거래할 때는 주로 아랍이나 아니면은 이란이나 이라크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그림 때문이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런 석유를 국가에서 얼마나 사용해서 이 원유를 수입을 하는지를 보면 미국은 놀랍게도 석유 수입을 20%를 한답니다. 전체 석유 양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석유를 많이 생산하기도 하지만 석유를 많이 소비하기도 하는 나라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만든 석유를 자기네 나라가 다 쓰고도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산 석유를 쓰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미국 자체에서는 석유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답니다.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과 우리 자동차 시장 봐오면은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고 유럽에서도 생산이 되지만 이 세 개의 자동차 중에 연비가 제일 안 좋은 쪽이 의외로 미국 차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석유를 생산하다 보니까 연비를 굳이 높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 석유 가격이 싸니까. 자,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러한 석유는 우리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보면 다 알겠지만 잘 모르는 것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동에서 대략 19%, 미국에서는 몇 퍼센트? 18%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나 사우디, 북미 등에서도 보통 생산하고요. 석유를 수입한 나라는 미국이 의외로 석유를 20%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여기 써있죠. 3%의 석유를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아요? 적어요?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수입해서 어디다 써먹을까요? 이 석유를 가지고 다양한 석유로 물건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석유는 실제로 어디에서 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석유라고 말하는 거를 제일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석유는 휘발유로 많이 쓴답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쓴답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거,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들 휘발유랍니다. 근데 국가별로 보면은 휘발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있고 적게 생산하는 나라도 있죠. 이 다음에 말을 할 거지만 이 석유라고 말하는 거를 우리가 석유를 쪼갤 건데요. 어떤 걸로 쪼갤지는 우리가 석유회사에서 조금씩은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석유를 휘발유로 많이 쪼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유로 많이 쪼개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두 개의 비율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글로벌로 본다라면은 석유의 수요는 봐보면은 요게 휘발유고요. 요게 경유예요.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 즉 자동차로 쓰이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쓰이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 조그맣게 된 요게 F5라 써있거든요. F5는 무엇이냐면은 벙커유라고 부르는데 배에서 쓰는 기름, 중유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요거는 비행기에서 쓰는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나 여기 아래에 있는 거 LPG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자동차 LPG 장표나 도시가스로 쓰이고,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 요게 뭐라 써있냐면 나프타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 나프타라고 써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되는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입니다. 그거 우리는 나프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석유, 우리 올해가 지금 2021년인데요. 작년에는 석유 가격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을까? 쌌을까? 우리가 비교해보니 2019년이 있을 거고 2020년이 있었을 거고 2021년이 있었을 때 석유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유 가격은 우리가 기본적인 수요가 어떤 수요죠? 이동하는 데 쓰이는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요는 누가 뭐라 해도 자동차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적게 썼습니다. 자동차를 적게 썼다면 당연히 자동차로 쓰이는 석유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석유 수요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기 마련입니다. 한번 작년에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봐보자면은 작년에 석유 가격 WTI 선물 기호라고 써있는데 WTI라고 말하는 거는 미국 텍사스에서 만들어내는 석유의 가격이고요. 전체 석유 가격의 얘가 기준점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석유 가격이 2017년에는 여기 쭉 가보면은 한 40불에서 50불 사이,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거의 60불 가까이가 되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석유 가격이 대폭락이 있었죠. 실제로는 석유 가격이 여기 20불이라 써있지만 20불이 아니고요. 제대로 보면은 특정 일에는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쭉 가보면 얼마로 써있죠? 마이너스 40달러라고 써있지. 석유가 마이너스로 거래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거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석유사가 내가 돈을 너에게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거래에선 일어날 수 없지만 이 거래는 선물 거래, 퓨처라는 뜻이거든. 선물 거래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석유 가격은 실제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만큼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써가지고 석유 가격은 되게 많이 빠졌던 거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자동차를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백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석유 가격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져 있답니다. 현재는 그래서 석유 가격이 보통 한 60불 근처 정도 된답니다. 자, 이게 석유 가격이고요. 그럼 이 석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야기해줘야겠지. 그럼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원유가 여기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원유라고 말하는 건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잖아. 이 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쪼개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주는 작업은 바로 이 원유를 끓여주는 작업이에요. 이 원유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다 끓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온도로 끓여주잖아요. 그럼 원유가 증기가 돼요. 유증기라고 불러봅시다. 석유 증기니까
이 유증기를 가져와 가지고요. 아주 커다란 탑에다 집어넣습니다. 아주 커다란 탑에서는 더 이상 가열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에선 굉장히 뜨거웠던 열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석유는 아래쪽에서 물로 바뀌고요. 또 어떤 석유는 위에 쪽에서, 또 어떤 석유는 더 위에 쪽에서 물, 다시 말하면 액체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면 우리가 끓는 점이 높은 거고요. 위에 쪽에 있는 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겠죠. 그러면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끓는 점이 낮은 것까지 우리가 물질들이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우리가 나누는 걸 보고 우리는 분별증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석유는 대표적으로 분별증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석유를 나눠주고요. 제일 위쪽에서 나오는 거는 석유가스라는 게 나온답니다. 석유는 영어로 페트로놈, 그 다음에 가스는 영어로 가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는 액체화 시켜서 많이 쓰니까 액체 석유가스, LPG라고 부르는 게 나오고요.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휘발유가 나오고 나프타가 나오고 등유, 정유, 중유, 마지막으로 무엇이 나오냐면은 아스팔트, 이렇게 보통 나온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분자 구조가 작고요. 분자 구조가 작은 만큼 불에 빨리 타요. 대신 힘은 약해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힘은 세지만 쉽게 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에서 쓰는 게 중유를 쓰거든. 이 배에서 쓰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일러 같은 걸로 기름을 따뜻하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실린더로 들어가야지 얘가 실제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위에 쪽에 있는 석유가스 같은 경우에 아주 조그마한 불꽃에도 크게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석유는 보통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석유는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계통이 있지만 실제로 원유를 보면은 가스랑 경질류, 중질류라고 나눠보면 그 중에 있는 나프타라고 말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플라스틱을 만드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를 만든답니다. 이런 석유화학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은 보통 4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4가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너무나 흔한 거니까. 첫 번째로는 합성수지.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석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든 거는 첫 번째 플라스틱을 만들고요. 두 번째 합성 화성 원료. 이게 뭐냐면 화학섬유예요. 뭐지? 옷을 만들 때 여러분들 옷 같은 거 특히 학교 체육복이나 아니면 약간 비닐 느낌의 나는 옷들 옷 재질을 보면 뭐라 써있죠?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터 아니면은 나일론 아니면은 폴리우레탄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죠. 폴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우리가 이 옷들은 원료가 다 플라스틱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석유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석유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합성 고무도 우리가 나프타라는 걸 이용해줘요. 고무는 어디다 쓸까요? 타이어? 물론 그것도 쓰지만 지우개로도 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건 신발 밑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무로 되어 있죠. 그런 거에도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정밀화학 원료라 써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좀 어려운데 실제로 쉽게 말하면 세제 아니면은 로션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은 의약품 비료 이런 걸 만들 때도 실제로 석유를 쓴답니다. 그래서 석유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를 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큰 산업이고 어려운 산업일까요? 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산업일까요? 이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어느 나라나 이 산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이고요. 이 기업들은 평균 연봉이 7,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고 거기에서 대우도 좋게 받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버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 그런 분야로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석유화학은 이거 말고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좀 보자면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가지고 무엇을 많이 만드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석유는 가지고 주로 경유를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나프타를 많이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항공유, 휘발유, BC라고 하는 벙커CU, 즉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배에 쓰는 거고요. 이런 종류로 우리는 보통 기름을 이용을 해주고요. 이런 기름들을 각각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PG,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라고 부르는 이 LPG는 첫 번째 공업용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도시가스용으로 쓰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석유 화학 산업의 원료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물론 LPG 내연기관으로도 쓰이는 게 바로 석유가스고요. 두 번째 가솔린은 가솔린 내연기관으로, 그 다음에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많이 쓰이고요. 디젤은 우리가 디젤 기관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경유로 가는 기관에 많이 쓰이고, 제트유는 비행기에 보통 많이 쓰인답니다. 마지막으로 벙커유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공장에서 쓰이거나 공장이 아니면 배에서 많이 쓰이는 기름이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양하게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름을 봐오면 기름 끓어져 있는 기름을 가지고 300도씨 이상에서는 중유나 아스팔트를, 그 다음에 230도에서 350도 사이에서는 경유, 그 위에서는 등유나 항공유, 그 다음에 휘발유 납사, 그 다음에 제일 위쪽으로는 우리가 LPG 가스를 만들고요.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을 우리는 키워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필기를 해보자면은 석유화학 산업이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말하는 거냐? 나프타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거고요. 이 물질을 만들어서 어디다 많이 쓴다고? 첫 번째 합성수지, 플라스틱, 두 번째 합성섬유, 옷, 세 번째 합성고무, 그 다음에 기타 제품이라 부르는 거는 페인트, 접착제, 화학품, 의약품, 비료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데요.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부르냐면 이게 굉장히 정육점이랑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정육점이라는 게 뭐지? 자, 정육점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커다란 고기, 소고기든 돼지고기를 사와가지고 비싼 부위랑 싼 부위를 나눠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을 보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소가 한 마리 있다라고 해봐요. 소에서 제일 비싼 부위가 무엇일까요? 뭐 안심, 채끝, 뭐 그런 부위겠지. 돼지고기에서 제일 비싼 부위는 삼겹살, 그런 부위겠지. 근데 예를 들어 돼지라고 해볼까? 우리가 돼지가 더 익숙하니까. 돼지고기에서 제일 비싼 부위는 뱃살 부위, 삼겹살 부위거든. 보통 한 근에 한 2,500원에서 비싸면 3,000, 한 근이 아니라 100g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요. 좀 싼 부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등심은 한 1,100원에서 1,200원. 그 다음에 뒷다리는 좀 많이 사서 한 7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정육점 사장이라면 무엇을 많이 만들어야 되냐? 최대한 삼겹살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가지고 삼겹살 부위를 크게 자르고요. 나머지 부위를 조금씩 작게 잘랐을 거야.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기름들 중에서 어떤 기름은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기름도 있고 어떤 기름은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기름도 있습니다. 대부분 비싸게 판매하는 거는 분자 구조가 간단한 거, 휘발유, 그 다음에 뭐 LPG 이런 것들이 좀 비싸게 판매할 수 있고요. 네, 벙커유나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싼 기름을 비싼 기름으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싼 기름에는 보통 C하고 H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거를 끊어줘요. 크래킹이라 보통 부르거든요. 끊어줘가지고 얘네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휘발유나 그 다음에 LPG의 비중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이걸 잘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뒷다리살을 가지고 삼겹살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육점 사장님이 하는 건 불법이지만 실제로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득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비유해 줄 때는 정육점이라고 필기할 내용은 정육점이라 쓰지만 정육점보다 조금 더 이 원료를 잘 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현재 이게 쓰이는 분야들 중에 하나 바로 뭐냐, 배터리 산업에서도 우리가 이 석유화학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터리 산업 1위가 뭐지? LG화학이라는 곳이잖아요. LG화학은 우리나라 1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도 현재 키우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플라스틱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 안녕!